기원전 41년 동부여 왕궁에서는 추모를 향한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금화왕의 7 아들들이 모여 수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맏아들 대소를 중심으로 추모를 제거하려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추모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운명을 바꿀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소선호, 훗날 고구려 건국의 핵심 인물이 될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삼국사기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추모경과 백제봉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소선호의 진짜 출생 비밀을 공개합니다. 기원전 66년 졸본 땅에 한 특별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을류는 임신 중에 신비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거대한 새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새의 이름은 소서였습니다. 소서는 서쪽 하늘에서 날아와 을류에게 다가왔고 그 순간 을류는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걸 느꼈죠. 졸본 태수 연타발은 이 꿈의 의미를 깨닫고 딸의 이름을 소선호라 지었습니다. 서쪽의 신성한 새가 부른 아이 라는 뜻이었어요. 추모경에 따르면 소선은 오늘날 내몽골 오르도스 지역을 뜻합니다. 그곳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고 믿었던 신성한 새, 이는 소선호가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소선호는 자라면서 그 이름값을 했습니다. 눈부신 미모는 물론이고 뛰어난 지혜와 카리스마까지 마치 여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솥대나 오르도스 청동기의 새 장식들도 모두 이 소서의 새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48년 소선호가 18세가 되었을 때 운명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북부여 헤브로 왕의 손자 우태가 졸본 땅에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서자의 아들, 즉 서손이라는 미묘한 신분이었습니다. 우태는 소선호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졸본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번 본 순간 그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우태는 용기를 내어 연타발에게 딸과의 혼인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헤브로 왕이 우태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이 결혼을 반대한 거예요. 서자의 아들이 왕족과 혼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결국 우태는 금지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몰래 졸본의 여산을 찾아가 소선호와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연타발은 헤브로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관계를 금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우태와 소선호는 절망적인 선택을 합니다. 도망치기로 한 거죠. 두 사람은 태백산 골짜기 비류천 상류로 도피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반대를 뒤로하고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천지신명께 자신들의 사랑을 맹세한 거죠. 그리고 기원전 48년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비류, 훗날 한국사에 큰 족적을 남길 인물이었죠. 우태는 아들이 비류천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비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처럼 맑고 강하게 자라 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연타발이 사람을 보내 두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더 이상 숨어 사는 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연타발은 두 사람을 다시 졸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기원전 47년 마침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헤브로 왕의 태자였던 금화가 우태를 졸본의 왕으로 임명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내린 아버지의 결단이었습니다. 드디어 기원전 47년 우태는 소선호를 정식비로 삼았습니다. 금지된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죠. 우태는 비류천에 동명묘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훗날 고구려 건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지가 될 거예요. 소선호는 이제 당당한 졸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기원전 44년 소선호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온조. 훗날 백제를 건국할 그 온조 말이에요. 우태는 나라를 동, 서, 남의 3부로 나누고 을씨, 흘씨, 해씨가 각 고을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1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우태의 어머니 을씨가 부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가 온 거예요. 우태는 급히 부여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내드리기 위해서였죠. 소선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의 귀환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우태는 부여에서 돌아오던 중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요. 소선호는 남편의 부고를 듣고 오열했습니다. 운명처럼 만나 사랑했던 남편이 홀연히 세상을 떠난 거예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소선호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태는 태어날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떠난 거였어요. 기원전 41년 4월 우태가 죽은 후 소선호는 유복녀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아이. 훗날 추모와 소선호 사이의 인연을 이어줄 소중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5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졸본의 신하들이 소선호를 여군, 즉 여성 통치자로 모시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소선호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류와 온조,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땅을 지켜내야 했거든요. 이렇게 소선호는 한국 사상 드물게 기록된 여성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27세의 나이에 미망인이 되었지만 소선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인한 지도자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동부여에서는 추모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금화왕의 7 아들들이 추모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거든요. 특히 맏아들 대소는 추모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었어요. 한편 졸본에서는 소선호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선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던 진정한 영웅이 바로 동부여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과연 추모는 형들의 음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선호와 추모의 운명적 만남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다음 편에서는 추모의 위기와 탈출, 그리고 소선호와의 첫 만남이 펼쳐집니다.
다음 회차에 새로 등장한 인물들의 관계를 정리해드릴게요. 졸본국 왕실. 먼저 소선호입니다. 그녀는 연씨 가문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졸본 태수 연타발이고 어머니는 을류입니다. 소선호의 남편 우태는 해씨 가문이에요. 북부여 헤브로 왕의 손자이면서 금화의 아들입니다. 소선호의 자녀들. 소선호와 우태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가 비류, 둘째가 온조입니다. 그리고 우태가 죽은 후에 태어난 딸이 아이예요. 이 아이가 훗날 추모와 소선호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화왕과의 관계예요. 우태의 아버지가 금화왕이니까 소선호는 금화왕의 며느리가 되는 거죠. 다음 편에서는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추모와 소선호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공개됩니다.